트렌드 팔로우 시간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그 Z세대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신기한 현상들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SNS에다가 우리 부모님 가게 홍보 글을 올리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누리꾼이 네. 모 지역의 그 생선구이 식당 주소와 함께 그 지난달 23일에 X라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트위터죠. 여기에 네. 이제 올린 글 시작이 됐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저희 어머니 가게예요. 도와주세요. 거의 10년 장사하고 계신데 생선값 오르고 손님은 줄고 하루 일당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 폐업할까 고민이세요. 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요렇게만 올렸을 뿐인데 조회수가 1.7억 회가 되면서 1억 거의 네, 거의 2억 가까이. 네. 1억 7천만 회. 네, 와. 이렇게 되면서 이게 트위터가 화제가 되다 보니까 원래 상호보다는 저희 어머니 가게로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선구이 가게가 네, 엄청 폭발한 거네요. 맞습니다. SNS 영향력이 제대로 발휘가 된 거고. 그렇습니다. 와. 근데 이들이 쓰는 뭔가 공통된 멘트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 가족의 장사가 폐업위기다라고 하는 멘트를 하면서 옆에서 볼 때 우리 부모님처럼 진심으로 장사하시는 분도 없는데 안타깝다라고 하는 호소용 멘트들이 대부분이고요. 효자네, 효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부모님이 직접 재료를 떼오시고 손질하신다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전통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방문자분들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네. 포털이나 이런 데 리뷰를 많이 못 달아주시다 보니까 이게 맛있는데 리뷰가 없을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효자 효녀들도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뿌듯할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가게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봤을 때는 아유 저 홍보 글 올리네 이렇게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안에 뭔가 새로운 우정 트렌드가 숨어져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이라는 다소 익숙한 틀 안에서 커뮤니티를 쉽게 형성하는 어떤 트렌드가 좀 보이고 있는데요. 단순히 뭐 누가 누구를 돕는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맺은 관계가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친밀도 못지않다라고 하는 어떤 트렌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온라인 친구의 가게를 돕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친구가 인정한 제품은 믿고 쓴다라고 하는 어떤 선순환 구조가 지금의 어떤 현상에서도 발견하고 있는 거고 앞서 얘기한 그 생선구이 가게 같은 경우에도 트위터 친구들이 먼저 소개를 해줬는데 화제가 되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 가게다라고 하면서 했던 게 더 큰 폭발력을 좀 가지게 된 그런 경우고 또 이제는 아예 그 맛집을 검색할 때 저희 어머니를 검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의 해시태그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아예 많이 파세요 지도라는 것들을 모아서 누리꾼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동네 아는 집 맞습니다. 팔아주듯이 네네네. SNS 아는 친구의 부모님 가게 팔아주자. 네, 일종의 뭐 온라인 상부상조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당사자인 부모님들 반응은 어떨까요? 이거 놀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문전성시를 이루다 보니까 어리둥절해 하시다가 전후 사정을 알게 되시고 그 서비스도 좀 좀 주시고 그리고 고객도 사장님도 이제 행복한 어떤 선순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리뷰만큼 맛도 좋으니까 이게 좋은 리뷰가 많이 생산되어서 다시 또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선순환이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화제가 되다 보니까 다소 돈 없는 악플들도 좀 달리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다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뭐 온라인에서 어떻게 다 좋은 친구만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Z세대한테 이런 온라인 친구라는 거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에는? 그 지난 연말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대표 트렌드 키워드로 우정을 꼽을 정도로 이 온라인에서의 친구가 굉장히 좀 각별한 의미를 좀 띠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대학내 입대연구소에 따르면 Z세대는 인스타그램을 자기 전시의 어떤 수단보다는 친구의 소식 파악하기나 연락하기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Z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해서 DM 보내기, 즉 연락하기 기능을 가장 많이 쓰고 있었고요. 요즘 20대들은 카톡 잘 안 보낸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 보내기고 또 Z세대 10명 중에 8명은 정말 가까운 친구들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일부의 문화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고 내가 뭔가 많이 자랑하려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SNS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진짜 찐친들만 보게 하는 그런 비공개 계정. 그런 게 있고 또 Z세대 5명 중에 1명은 SNS 팔로우를 실제 친구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모여서 실제로 파자마 파티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심지어는 결혼식에 초대를 해서 그 트위터 친구 이른바 트친 전용 좌석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정모를 하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야.
0908님이 저도 그 리스트 중에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곳에 다녀왔어요. 이렇게 강정과 식혜를 파는 가게였는데 네. 찐맛이었다고. 야, 이렇게 그럼 온라인에서 SNS 친구가 소개해준 그 부모님 집 다녀오기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 예전에 인터넷 채팅, 동호회, 카페 이런 게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서도 어울림도 되게 많았고. 그럼 지금의 이런 온라인 관계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한 20년 전하고. 우선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가족의 가치관이 좀 꾸준히 변하고 있다라는 게 좀 큰데요. 네. 예전에는 혈연 관계면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있었는데 저희 네. 20대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의지만 되면 꼭 혈연이 아니라도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Z세대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구라든지 뭐 아이돌 팬덤이라든지 뜨개질이라든지 이 취향의 교집합만 생기면 언제든지 우정의 어떤 커뮤니티를 맺을 요소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지역에서 같은 학교에서 나고 자라지 않아도.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SNS가 이제 소통의 창구기는 한데 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나중에 친해진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취미가 가장 큰 교집합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가령 이제 같은 아이돌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팬들끼리 파티도 하고 굿즈도 교환하고 같은 티셔츠를 입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하는데 네. 요즘에는 그 워하벨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워라벨이 아니고 워하벨. 네. 일과 취미의 균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의. 워크 합의 밸런스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독서라든지 러닝 같은 취미를 공유하기도 하는데 관심사는 똑같지만 사생활은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느슨한 연대의 어떤 대원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뭔가 그냥 네.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릴 수는 있는데 네, 다른 사생활까지는 침범하지 않고 맞습니다. 느슨한 연대. 느슨한 연대. 저 사람과는 취미만 공유하는 관계. 그렇습니다. 그것도 특이하네요. 네. 개모임도 한다고요, 젊은 층이? 예, 보통 Z세대라고 하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무조건 20대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이 예. Z세대라는 말이 등장한 지도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 이제는 Z세대가 30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 Z세대가 30대가 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모이기가 좀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여행을 가거나 하는 하나의 버킷리스트를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개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을 떠나는데 예능 프로그램 형태를 컨셉트를 그대로 따라하는 여행을 떠나는 개모임을 하기도 하고 오. 또 친구끼리 돈을 모으고 투자 공부도 하는 그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전용기 구입을 목표로 하는 개모임. 그래서 아, 좋네요. 네네 원대한 네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가진 개모임도 있었습니다. 꿈은 클수록 좋습니다. 네. 특이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개모임도 이제 20, 30대가 또 하고 있는 거고. 네. 이 온라인에서의 진짜 새로운 우정 트렌드를 배우고 있는데 네. 나아가서 온라인 끝판왕은 인공지능 아닙니까? AI. 맞습니다. 네. AI랑도 그럼 이런 개모임도 할 수 있을까? 영화 그 허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AI와 사랑에 빠지고 뭐 감정에 휩싸인다 이런 내용인데 맞아요. 이 영화가 나온 지 딱 10년 전입니다. 아, 그게 벌써요? 네. 지금은 놀랍게도 이 모든 게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 챗GPT의 마이 AI 걸프렌드라는 그 연인 챗봇이 나와서 인기를 끌고 있고 대화가 거의 사람 수준이고요. 사진까지 보내주기도 합니다. 자기 사진까지 보내주기도 마이 하고. AI 걸프렌드. 네, 그래서 요두가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GPT 네, 이용해서. 챗GPT 마켓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의 Z세대도 친구 사이에 말 못할 고민, 사생활, 감정 상담을 AI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예 의인화 해가지고 어떤 친구가 인터뷰할 때는 아예 챗GPT에 한국 이름 채지를 붙여줘가지고 상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채씨네요. 채씨, 네, 채지라는 친구를 만들어서 상담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챗 GPT가 최지희가 됐다.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이랑도 상담을 하는 사회. 야, 새로운 트렌드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